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이번에는 원금 보장의 연 8% 수익률까지 볼 수 있다는 IM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면 12월 초부터 출시 예정이라는 이런 IMA 종합투자계좌라는 상품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금은 증권사에서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증권사와 고객이 나눠 갖는 형태의 상품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일정 비중은 중소, 중견,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신기술 금융회사 조합 등 모험 자본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10%, 2028년에는 25%까지 의무적으로 모험 자본에 투자해야 하고 A등급 회사채와 중견기업 대출은 전체 의무액의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만 돈 넣어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도 30%에서 2027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군데에서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하진 않아서 예상만 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품 예시안을 보면 거의 회사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저수익, 중수익, 고수익으로 나뉘고 고수익으로 갈수록 만기가 3에서 7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보수 차감 전 목표 수익률은 4%에서 8%까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운용 보수는 20에서 50bp부터 80에서 100bp로 되어 있습니다. 100bp가 1%니까 0.2에서 0.5%, 0.8에서 1%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성과 보수가 기준 수익률 5%, 초과 수익의 40% 이런 식으로 성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수를 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보수 차감 후 목표 수익률은 연 4.8%에서 6.6%, 저수익 안정형의 경우에는 연 3.5에서 3.7%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대상들을 보게 되면 A급 이상의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A2급 이상의 전단체, 글로벌 BBB급 이상의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대출 등이 있으면서 고수익으로 갈수록 중견이나 중소, 벤처 지분 회사채, 글로벌 B 이상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대출 등 좀 더 위험성이 높은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품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금융에 힘을 실어줘야 기업이 잘 되고 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살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돈이 잘 벌리기를 바라는 거죠.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상품이니까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예금을 좋아하는 정말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금에 돈을 넣게 되면 은행에서 또 돈을 대출해주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기업금융으로 충분히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각한 거는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상품 같습니다. 그런데 예시안에서 본 것처럼 보수 차감 전에 최대 기대 수익률이 8%, 그리고 여기서 보수를 떼면 최대 6.6%고, 거기서 15.4% 세금 떼고 나면 5.6% 정도가 최대 기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에서 7년 정도 돈을 유지해야 되고, 이 5.6%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5.6%고 손실나도 원금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3에서 7년 정도 돈을 묶어놔야 되고 기대 수익률은 0에서 5.6% 정도가 되는 거니까 메리트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그런 절대적인 안전 상품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자기 자본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만 인가를 해주니까 큰 위험은 없겠습니다만 또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는 걸 보면 금융시장에서 절대라는 건 없는 거죠. 또한 원금을 보장하는 거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상품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모험 자본에 투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만기가 되었을 때 손실 중이라면 손실분은 증권사에서 메꿔서 고객은 원금만 받고 해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도 어려운 것이 단점이 되겠죠. 비용, 세금까지 고려하고 원금은 보장이지만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면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7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에 해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1년에 6%씩 수익이 났다고 치고 그게 7년 뒤에 한 번에 나오게 된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초기에는 시장 수익률을 넘는 이자 수익을 제공해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안전하지만 성장성 높은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대출이나 인수금융 등의 국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글로벌 펀드 상품을 함께 운용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상품을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직 이런 IMA에 참여할 수 없는 좀 중소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IMA를 인가해주는지의 여부가 증권사의 급을 나누는 거죠. 지금도 발행어음은 규모가 큰 일부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IMA를 운용하는 증권사와 할 수 없는 증권사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IMA 사업으로 10조 원 정도를 조달하고 1% 마진을 본다고 하면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증권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IMA에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이런 다른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모험 자본 투자 의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험 자본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벤처 캐피탈 투자, 신기술 사업금융 업자 및 벤처펀드 출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2028년에 16조 7천억 원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정부에서 코스닥 살리기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과 맞물린다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상품이 출시된 것이 아니라서 평가하기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마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상품인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IMA가 출시되면 상품을 잘 살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다른 상품,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또 원금 보장형 ELB나 DLB 등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증권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IMA에 인가받은 증권사, 현재는 한투나 미래에셋 같은 증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인가받기 위해 노력 중인 NH증권 같은 증권사 주식도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IMA 쪽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혜주를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